자, 먼저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프리카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찾아주신 분들 그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볼티모어 대 보스턴인데 사실 얘네들 요즘에 흐름이 참 개판입니다. 내일 그리고 볼티모어도 사실 콜 어빈이 볼티모어의 5선발 체제에서는 조금 밀린 양상이에요. 지금 볼티모어는 콜 어빈이나 알버트 수아레즈 이런 애들도 충분히 활용은 할 만한데 글쎄 콜 어빈이 정규 선발 로테이션을 돌 때는 괜찮게 했었어요. 마지막 4경기 동안 4연승 달리면서 6.2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6.1이닝 무실점, 5.2이닝 2실점 이렇게밖에 안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그런 선발 자질을 보여줬고 다 승리를 챙겨갔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불펜으로 밀렸는데 롱릴리프로 나왔죠. 시애틀전 2이닝 무실점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와의 이런 서스펜디드 된 경기 거기서 3.2이닝 5실점 패전은 안 왔다. 마지막 등판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이때는 좀 세인트루이스가 잘 치는 편이었었고 내일은 보스턴인데 요즘 보스턴 빠따는 사실 조금 괜찮았다가 조금 떨어진 모양새라고 봐야 돼요. 데버스 같은 애들 연속 홈런도 중단이 됐고 한창 좋았던 제런 듀렌 같은 애들도 뭐 무안타로 침묵할 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보스턴은 빠따가 신통한 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나오고 자 보스턴의 쿠퍼 크리스웰은 얘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이 친구도 뭐 나이도 어리고 올 시즌에야 이제 좀 선발로 그냥 메우고 있는 상태예요. 보스턴도 좀 선발이 좀 부실부실하다 보니까 근데 올 시즌 나왔을 때는 딱히 크게 털린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템파베이한테 3.2이닝 5실점 이게 가장 좀 안 좋은 결과였었고 그 외적인 경기들은 대부분 한 5이닝 던지면서 무실점으로 맞거나 한 2이닝 2실점 정도? 그 정도로 그냥 얼추 적당히 해줬어요. 그래서 방울 2.86인데 8경기 동안 34이닝밖에 안 던졌으니 딱히 쿠퍼 크리스웰은 뭐 얼추 뭐 믿을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둘 다 정규 선발이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볼티모어가 막 거너 핸더슨 같은 애들 지금 전체 뭐 홈런 레이스 펼치고 있고 괜찮은 건 맞는데 얘네가 요즘에 이길 때도 막 크게 폭격하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8.5 기준으로도 언더가 좀 요즘에는 많아요. 그전에는 좀 오바 게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언더 게임도 좀 보이는 양상이고 보스턴은 얘네는 8.5 기준으로 오바가 많기는 한데 최근에는 빠따가 그렇게 잘 터지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내일도 뭐 볼티모어는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 하게 되면은 평소보다 OPS가 조금 더 좋다. 보스턴도 표본은 부족하지만은 좌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 좀 잘 치는 편이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그냥 별 생각이 안 들더라고 이 경기는. 나 그냥 볼티승 쪽에다가 언더 생각하는데 이런저런 뭐 근거도 별로 없어요 사실. 좀 분석적으로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볼만합니다. 저는 뭐 볼티승이 언더 본다고 했는데 쿠퍼 크리스웰은 여태 볼티모어를 상대한 전적이 없고 콜 어비는 보스턴 애들한테 47타석 동안 302 정도로 좋은 편은 아니었다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뭐 보스턴이 뭐 승리하는 그림이라든지 오바 이런 것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볼티승의 언더 정도 생각해 볼게요. 다음 이제 화싹 대 토론토인데 보시다시피 선발 왁구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시이 좋은 건 아니에요. 배시도 늘 이렇게 홈이랑 원정 편차가 상당한 친구고 올 시즌은 그냥 홈이든 원정이든 딱히 합격점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배시는요. 시즌 출발이 좋지는 않다. 여태 싱커 같은 것들이 이 친구의 최고 장점이었어. 작년에는 플러스 27 정도로 배시세 싱커가 리그에서 최정상급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배시세 싱커가 구종 가치상으로 마이너스 1 음수를 찍고 있고 피안타율이 3할 7푼 5리에요. 그야말로 배시세 싱커가 좀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이런 편인데 네, 뭐 올 시즌도 홈이랑 원정 격차가 조금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조금 괜찮았습니다. 한창 안 좋다가 최근 4경기 동안 6이닝 3실점, 6.1이닝 2실점, 5.2이닝 3실점, 7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특히 마지막 승리가 이제 마지막 등판이 화싹전이었는데 오늘도 화싹전이죠. 그때 7이닝 무실점을 했다. 이게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산 이제 배싯은 그 화싹전 옛날 전적까지 합하면은 3.00이에요 방어율이. 이제 좀 근래 들어서는 2019년 이후로는 6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7이닝 1실점 그러다가 한번 1이닝 3실점 하고 6.1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7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화싹이랑 만났을 때는 진짜 딱 한 번 빼고는 2019년 이후로는 화싹전에 대부분의 경기를 퀄리티 스타트급 이상의 피칭을 했다. 그 정도의 이런 좀 강력한 면모는 보이기는 합니다. 반면에 나스트리니는 올 시즌에 3번 등판을 했는데 방울 11.91입니다. 근데 얘가 4월달에 2번 정도 나와가지고 7.72를 찍다가 이후에 또 마이너로 갔어요. 근데 마이너리그 4경기 동안 5.24였다. 4경기 동안 피홈런 7방.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올라왔는데
5월 23일 딱 배시시랑 붙었던 그때 그대로예요. 그때 참점 1이닝 9실점 그냥 개 터졌거든요. 일단은 선발 왁구 차이는 그래도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배시 쪽을 조금 더 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배시는 이렇게 아까 제가 화싹전에 잘한다고 했는데 73타석 동안 화싹 애들을 200으로 크게 묶은 바가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선발 차이도 그렇고 요즘에 빠따 분위기 상으로도 화싹이 뭐 아주 엄청 못 치는 것까지는 아닌데 어제도 1안타밖에 못 쳤어요 볼티한테. 그것도 1안타가 홈런이라고 영목팬은 면했는데 최근 뭐 그냥 빠따 말할 것도 없죠. 지금 16경기째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화싹의 현 주소고 반면에 토론토는 어제 디트로이트와의 엄청난 난타전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5경기 동안 토론토의 타율이 296 특히 이게 불개주가 엄청 좀 터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그게 제일 눈에 들어오고 질 때도 막 두 자릿수 안타 많이 치고 그래요. 최근 5경기 중에 4경기가 두 자릿수 안타니까 확연하게 토론토 빠따는 그 안 좋을 때보다는 올라왔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은 뭐 우한 상대로 원정 낮에서는 이렇게 좀 못 친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상대가 좀 가볍다 보니까 토론토 쪽을 보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언더오버는 내일 뭐 8.5 기준으로 양팀 다 반반이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토론토가 라스트 이닝을 얼마나 팰지 몰라가지고 언더오버가 애매하다. 크게 팰 거다. 이런 분들은 뭐 오버 가셔도 좋겠죠. 근데 배시시 또 화싹한테 강해가지고 언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언더오버는 안 건드리고 싶고 그냥 토론토 쪽 사이드만 좋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미네소타 대 켄자. 자, 조 라이언이랑 마쉬가 붙는데요. 조 라이언의 포심이 그 지난 3년 동안 플러스 20, 플러스 13 그리고 올 시즌도 플러스 5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 꾸준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조 라이언의 포심이라고 했는데 이 포심이 올 시즌은 구속까지 조금 올랐어요.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한 92.3마일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포심이 93.8마일이 나옵니다. 작년보다 구속도 올랐고 그래갖고 평가가 더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또 이 친구의 무기 중에 하나가 그 스플리터거든요. 보면은 두 번째로 많이 던지는 구종이 스플리터예요. 근데 이 스플리터 또한 작년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보면은 지금 스플리터가 플러스 4, 작년에는 마이너스 4였거든요. 근데 피안타율 같은 것들이나 뭐 장타율 같은 거 스플리터가 167, 타율이 167이고 장타율이 258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 라이언이 스플리터를 연착력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확연하게 조 라이언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친구가 좀 플라이볼 투수여가지고 홈런 같은 거에 좀 약해요. 근데 올 시즌에는 작년보다는 피홈런 지표도 적은 편이고 꾸준하게 괜찮은 이런 제구력들 삼진 비율 같은 것도 좋고 이래갖고 조 라이언은 꽤나 믿을만한 선발이다 이런 얘기고요. 알렉 마시는 제가 맨날 얘기한 게 작년에 이제 좀 그 상대랑 정면 승부를 하는 스타일 그래갖고 삼진은 많은데 근데 피안타라든지 피홈런 볼넷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갖고 적은 이닝을 던졌는데도 좀 이렇게 기록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74이닝 동안 16피홈런이었으니까. 근데 올 시즌 들어서는 삼진은 줄었는데 피안타, 피홈런, 볼넷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선이 됐다. 방을 2.72 정도로 잘하고 있고 오히려 라이언보다도 방어이 좋아요. 알렉 마쉬가. 그리고 크게 털린 적도 많이 없고 끼케야 이제 5이닝 4실점 정도? 그런 게 제일 털린 거였고 어지간해서는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또 조 라이언이 캔자스시티 애들한테는 강했다. 통산 조 라이언이 캔자스시티 애들한테 7경기 동안 1.52 굉장히 강한 편이었습니다. 피홈런 3방에다가 그냥 방어율 1.5이면 무지하게 강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조 라이언이 켄자 애들한테는 99타석 동안 1호사 정도로 피안타율이 굉장히 낮았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내일 경기는 그래서 선발상으로는 마시도 괜찮은데 일단은 보여준 거는 조 라이언이 더 많았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좀 빠따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제가 여러 차례 요즘에 캔자스시티 빠따가 정말 외롭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제는 7안타에 그쳤고 수입까지는 실패를 했었어요. 오클랜드랑 디트로이트를 수입을 했는데 템파베이까지 수입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 7안타에 그쳤는데 요즘 켄자가 최근 10경기 동안 2할 9푼 8리 그 기간 동안 선발 방어율 1.93으로 8연승을 질주를 했어요. 그 정도로 켄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반면에 이제 미네소타는 막 4연승 달리다가 어제 깨지긴 했어. 텍사스한테 3안타밖에 못 쳐가지고 깨지긴 했는데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뭐 7안타, 10안타, 7안타, 10안타 이런 식으로 빠다가 확 죽었다가 좀 살아나는 모양새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직전 경기를 너무 못 쳐가지고 좀 애매하네요. 저는 이 경기는 결국에는 이게 조 라이언이 긴 이닝을 먹어주면서 캔자시티를 완전히 뭐 닫아주는 게 아니라면은 나는 빠따의 기세상으로는 켄자가 조금 더 낫다는 입장이긴 해. 되게 어려운데 언더 쪽에다가 캔자스시티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나는 좀 사리고 싶다 그런 분들은 캔자스시티 프렌 쪽으로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 그냥 나는 라이언이 여태 캔자를 상대했던 게 마음에 든다. 뭐 1.52 정도에 7경기 1.5이면 엄청난 거니까 캔자스시티 상대로 특히 강했던 라이언 이런 것들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뭐 미네소타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배당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다음 경기 미러키 대 시컵. 여긴 이제 로버트 게서는 올 시즌 3번밖에 등판 안 했다. 제가 원래 어젠가 그저께인가 선발이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선발들이. 그래갖고 이 게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냥 방어율 2.65 정도고 볼넷 같은 것들도 많이 안 주고 지금 3경기 동안 볼넷 하나밖에 안 줬어요. 피오몬도 한 방도 안 맞고. 근데 17이닝 동안 18피안타 맞으면서 삼진이 6개밖에 없다. 상대팀 그 타자와의 정면 승부에서는 조금 힘들어하는 양상이긴 하더라.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제 좀 밑바닥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다만 직접 마이애미전 6이닝 5실점으로 좌완 투수한테 약한 마이애미한테도 조금 얻어맞은 거 안타 10개 맞았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데 반대로 저스틴 스틸도 지금 완전히 좀 나가리가 됐습니다. 제가 뭐 여기 여러 가지들 써놨는데 저스틴 스틸 좀 지표 같은 것들 보면서 얘기 좀 해볼게요. 먼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투피치 투수예요. 얘는요. 이렇게 포심이랑 슬라이더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두 구종을 합쳐가지고 거의 뭐 90% 던지니까 투피치 투수에 속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저스틴 스틸의 땅볼이 50%대였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42.3%에 그치고 있다. 땅볼 유도가 마음처럼 안 되고 있어. 원래 좀 이렇게 제가 땅볼 유도 비율이 높은 친구들을 좋아해가지고 작년에도 땅볼 유도가 좋았던 애들을 많이 외우고 있는데 저스틴 스틸은 확연하게 올 시즌에는 땅볼 유도가 안 되고 있다. 크게 뭐 구종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진 않는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챙겨가지 못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렇게 좋았던 포심의 런밸류 지금 작년에 포심이 플러스 15였는데 마이너스 3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장타율이 굉장히 높아요. 장타율이 589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뭐 393에서 589까지 올랐으니까 확실히 포심이 큰 거를 많이 맡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다만 근데 이 저스틴 스틸도 그러니까 나는 이 경기는 저스틴 스틸을 못 믿어가지고 약간 미러키 사이드라든지 오바를 보는데 저스틴 스틸이 그거는 있어요. 올 시즌 이제 선발 복귀한 이후에 5월달 들어서 6.53이에요. 최근 3경기를 4이닝 6실점, 5.2이닝 5실점, 6.1이닝 5실점 이렇게 하면서 이닝은 조금 먹으려고 하는데 실점이 너무 많다. 그게 저스틴 스틸인데 얘가 근데 대 미러키전 성적이 너무 좋아요. 얘도 통산 미러키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 2.04 굉장히 훌륭합니다. 재작년이랑 작년에 같은 지그다 보니까 많이 만났는데 그때마다 만날 때마다 거의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많이 해줬어요. 그냥 퀄리티 스타트급에 준하는 피칭을 많이 해줬어요. 스틸이 미러키한테 강력했다는 점 그게 조금 빡센데 또 보니까 이런 건 있더라고. 이상하게 그 방어율 자체는 괜찮았는데 미러키 상대로 저스틴 스틸이 미러키 애들한테는 77타석 동안 296으로 피안타율 자체는 높았다. 이런 것들도 있긴 하더라고. 고민이 좀 돼요. 이거는 통산 미러키 애들을 잘 막았던 스틸을 우선을 해야 되냐 아니면 요즘에 망가진 스틸을 우선을 해야 되냐 이건데 저는 그냥 요즘 컨디션을 조금 더 우선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내일 미러키 사이드에다가 좀 시컵 경기 오바 쪽을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스틸이 미러키 상대로 너무 좋았어고 그게 조금 걱정이네. 그래도 뭐 시카고 컵스 요즘에 빠따가 그전보단 나아졌죠. 한창 안 좋았는데 세인트루이스한테 12안타 치고 그 다음날도 8안타 치고 2홈런 이렇게 치면서 뭐 3점밖에 못 냈지만 그래도 아주 안 좋았을 때보다는 빠따가 조금 나아진 편이다. 로버트 게서도 피안타 자체는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뭐 미러키는 최근 이제 한 5경기 동안 11안타 4안타 11안타 11안타 8안타 뭐 이런 식인데 미러키 빠따가 컵스보단 낫죠. 미러키가 한번 지금 스틸이 그렇게 밑바닥 보여주고 있으면 한번 좀 때려잡을 만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내일 한번 밀키 사이드에다가 오바 쪽으로 볼게요. 내일 양팀 다 표본은 많이 부족한데 평소보다는 빠따가 잘 치는 양상의 그런 구도다 이런 것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다음 그리고 애틀랜타 대 그 워싱턴 경기. 자 오늘 애틀랜타가 이제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 이제 시즌 마감을 했습니다. 십자인대가 또 나가가지고 원래는 십자인대 한쪽이 다쳤었는데 반대편까지 이제 부상이 왔어요. 그래갖고 아쿠냐를 떠나보낸 애틀랜타라 가지고 앞으로는 발야구 싸움이라든지 뭐 장타 싸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모에서 애틀랜타가 지금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염려도 있다. 그런 상황인데요. 자 내일 선발 일단 찰리 모튼 올 시즌 방어율 3.355 늘 그렇듯이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구속도 꽤나 나오고 95마일가나 나오고 그리고 메이저리그 최고 정상급의 커브를 갖추고 있다. 모튼의 커브는 거의 한 7, 8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최정상급이에요. 그 정도의 구종이고 요즘에 모튼 활약 보면은 뭐 딱히 꼬집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마이애미나 매츠한테 연속으로 뭐 4실점, 6실점, 한 6이닝도 못 버티고 그렇게 좀 쳐맞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6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하다가 컵스한테 한번 3이닝 4실점으로 조금 고전했는데 그 다음 경기에 5이닝 2실점으로 명예회복도 하고 전반적으로 모트는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3점대 초반 방어이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워싱턴의 미첼 파커 올 시즌에 메이저리그 데뷔한 투수인데 7경기 동안 38이닝 2이닝 소화는 아쉬운데요. 얘가 그 38이닝 동안 볼넷 8개밖에 안 주고 방어율 3.32 크게 털린 적이 거의 없어요. 가장 부진했던 게 5.1이닝 3실점? 5이닝 3실점 뭐 그 정도? 이 정도여서 그래도 선발 올 시즌에 데뷔한 선발들 가운데서는 스토프라든지 이런 게 돋보이는 축은 아닌데 무난하게 막아주고 있는 선수에 속한다.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찰리 모트는 보면은 74타석 동안 209 정도로 상대 전적 자체는 좋더라고요. 요즘에 딱히 뭐 워싱턴이나 애틀랜타나 둘 다 빠따가 부실부실한 편이야. 좀 애틀랜타가 많이 좀 못 치고 있는 편이고 워싱턴도 그렇다고 잘 치고 있는 편은 아니에요. 워싱턴의 그 최근 5경기 3안타, 7안타, 8안타, 6안타, 8안타 이렇게밖에 못 쳐가지고 피안타율 그 타율이 2할 9리밖에 안 돼요. 그 기간 동안 뭐 홈런 6방 치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내일 일단은 언더사이드로 좀 볼 생각입니다. 언더사이드로 양 선수 모두 특히 모튼이 워싱턴에 강했다는 거 좀 걱정되는 건 그거죠. 미첼 파커가 그냥 꾸준하게 뭐 잘 맞고는 있는데 애틀랜타 빠따가 어제 세일 경기 때 14안타 2홈런 이렇게 치면서 간만에 또 물고도 텄거든요. 과연 이 애틀랜타가 좀 이렇게 빠따가 과연 부활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한 경기 마틴 페레즈 상대로 좀 쉬운 상대로 좀 잘 친 건지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배당도 애틀랜타 사이드 배당도 별로고 가려면 마헨 가야 되는데 저는 애틀랜타 승 사이드에다가 마헨 이런 것까지 내다보겠지만은 그냥 간다면 그냥 좀 언더 같은 게 배당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시내티 대 이제 세인트루이스 경기 제가 아까 이거 하나 보여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다 HR이라고 써있어요. 이게 홈런이거든요. 홈런 지표상으로 지난 3년간의 보정을 거쳐서 리그에서 홈런이 가장 좀 이렇게 쉽게 터지는 구장이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다. 꾸준하게 지금 파크 팩터 상으로 홈런 팩터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내일 선발이 랜스 린이라서 그래요. 랜스 린은 지난 시즌에 단일 시즌 44피 홈런으로 역대 메이저리그 역사상 5번째로 이 선발 투수가 가장 많은 피홈런을 허용한 시즌을 거쳤다. 그게 관건입니다. 랜스 린이 작년에는 피홈런이 굉장히 많았다는 건데 올 시즌에는 뭐 6개밖에 없어요. 작년보다도 훨씬 괜찮아진 수준이긴 해. 근데 얘가 근데 좀 많은 실점을 할 때 보면은 일단 홈런 때문에 실점을 많이 했던 경우가 많기도 하고 신시내티 구장에서는 늘 홈런 걱정을 해야 되긴 합니다. 아무래도 랜스 린이 작년에 이런 역대급 피홈런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랜스 린을 변호로 하자면은 이런 거 얘기하면 합니다. 여기 보면은 포심에 이런 런밸류 변화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포심이 마이너스 10 수준이었어요. 마이너스 10. 근데 그전에는 랜스 린의 포심이 뭐 플러스 9, 플러스 16, 플러스 6, 플러스 32 뭐 이 정도로 늘 좋은 평가를 받는 구종이었어요. 랜스 린이 원래는 포심이 장점인데 작년에는 너무 못했고 장타율이 520이었으니까 근데 올 시즌에는 포심이 다시 플러스 7 정도로 복귀를 했고요. 피안타율도 많이 낮아졌고 장타율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낮다. 520에서 403이 됐으니까 그래도 봐줄만한 수준이긴 해요. 한마디로 랜스 린이 작년에는 포심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홈런이 많았지만은 올 시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상대편에 이제 닉 로돌로 같은 경우는 별로 얘기거리가 별로 없어요. 부상으로 지금 온전하게 시즌을 못 치르고 있기도 하고 뭐 나올 때는 괜찮게 했던 적도 있는데 최근 등판에서는 뭐 5이닝 사실점, 6이닝 사실점 이렇게 해주고 있어갖고 사실 갈피 잡기가 좀 어렵네요. 저는요. 방어율도 3.34로 괜찮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갈피 잡기가 조금 어려워요. 세인트루이스 요즘에 빠따가 한창 좋았다가 조금 꺾이긴 했는데 여전히 팀 분위기는 좋습니다. 요즘에 또 5연승 달리고 있고 볼티를 수입하기도 하고 그냥 빠따 분위기 일단 세인트루이스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근데 신시내티가 여전히 9경기째 한 자릿수 안타 이렇게 치면서 신시내티는 빠따 분위기가 올랐다고 말하기 좀 힘들긴 해요. 그래도 최근 3연승 다저스를 수입하는 데 성공을 한 신시내티였다. 그리고 요즘에 홈으로 돌아와서는 한동안 안 터졌던 홈런이 조금 터지고 있기도 하고 최근 홈 6경기 동안 홈런이 7개 경기당 1개 이상 정도는 터져주고 있는데 이 경기도 어렵죠. 저는 그냥 오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 랜스 린이 피홈런도 좀 많아야 되고 로돌로도 방어율 3점대 초반인데 세인트루이스 바다가 이 로돌을 좀 공략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형편이에요. 저는 그냥 구장 같은 거 늘 그냥 신시내티 구장이 이게 상당한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어가지고
저는 맨날 기준점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내일도 9.5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바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랜슨이 이런 건 있어요. 신시내티 애들한테 55타석 동안 208 정도로 상대를 잘했다는 거. 뭐 이 정도는 볼만한데, 글쎄 뭐 세인트루이스 보실 분들은 보시고, 근데 신시내티도 다저스를 수입하고 왔다 보니까 글쎄 뭐 아주 쉬워 보이진 않고요. 좀 어렵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내일, 그리고 마무리 구간에서 연투가 있었다는 것들, 경기 후반부에도 점수가 꽤나 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저는 오버사이드로 한번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매츠 대 다저스인데, 자 선발 왁구버는 타일러 맥일이랑 그 개빈 스톤이 붙는데, 왁구 자체는 스톤 쪽이 좀 낫죠. 스톤이 그 시즌 출발 자체는 좋지 못했지만은 직전 경기 6이닝 4실점으로 애리조나한테 조금 모자라기 전까지는 한 4경기 동안 퀄리 스타트급 이상 피칭을 꾸준하게 해줬습니다. 되게 안정적이었는데 직전 경기를 조금 빠그러졌다는 거. 그리고 맥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즌 2경기밖에 안 뛰었어요. 2경기 동안 4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 그냥 뭐 선발 한 축 메꾸는 정도, 그 정도였는데, 이게 양 팀의 빠따가 특히 다저스가 지금 너무 심각하죠. 5연패 달리고 있고, 5연패 기간 동안 6안타, 6안타, 11안타, 5안타, 5안타. 11안타 경기 때 2홈런을 치긴 했는데, 지금 장타율이나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이런 안타 숫자 자체가 너무 적어. 다저스 빠따는 또 한 번 이렇게 하락세가 찾아왔다는 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는 나는 다저스를 당분간은 안 믿어야 된다. 다저스가 한번 빠따 물꼬를 제대로 트기 전까지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어가지고, 이 경기는 딱히 승패를 보고 싶지는 않아요. 당장 뭐 다저스가 내일 이길 수도 있겠지. 근데 좀 꺼림칙하고, 매치 역시 최근 경기 8안타, 9안타, 4안타, 8안타 이런 식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홈런은 꽤 많은데, 그냥 이 경기 내일 뭐 이렇게 매치나 다저스나 평소보다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 OPS가 굉장히 낮게 찍히죠. 그냥 요즘에 폼도 그렇고 이런 지표도 그렇고 선발은 좀 만만해 보이는데, 난 그냥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하네. 좀 어렵네요, 이 경기도. 그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대 클리블랜드 경기인데, 저는 여러 차례 콜로라도가 퀀트릴, 곰버, 펠트너 이 구간에서는 꽤나 믿음직스럽다. 내일 경기는 근데 또 쿠어스긴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이상한데, 어제는 퀀트릴이 홈에서 랑엘 수아레즈를 제압하는 그런 모양새까지 보여줬습니다. 과연 곰버는 어떨지. 근데 비교적 곰버는 홈에서의 이점은 별로 없는 편이긴 합니다. 자, 오스틴 곰버 보면은 지난 2년 동안 포심이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9 이런 식으로 피안타율이 3할 7푼 6리, 3할 4푼 4리 이랬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일단 플러스 0 정도로, 음수는 아니다. 피안타율도 280 정도로 괜찮은 편이고, 그래도 곰버의 포심이 아주 공략 대상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의 장점 중에 하나인 체인지업. 체인지업이 지금 피안타율이 1할 4푼 5리입니다. 체인지업 컨디션이 지금 레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에요. 그래갖고 곰버의 포심이랑 체인지업 이렇게 두 가지 구종이 꽤나 먹혀들고 있고, 간간히 던지는 커브도 피안타율 159 괜찮은 편이죠. 전반적으로 곰버는 올 시즌에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는 좀 해봄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밥입 이런 운적인 요소도 2, 3위 정도로 좋게 지키고 있는 중이고, 시즌 방어율도 2.76, 콜로라도 선발치고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다만 이제 FIP가 4.59 정도로 뭐 삼진 잡는 능력이라든지 볼넷을 덜 주다거나 피홈런이 적다거나 투수의 개인 기량 자체는 아주 좋은 편은 아니라고는 하네요. 좀 운적인 요소도 많이 따랐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편인데, 내일 상대가 근데 자비온 커리예요. 자비온 커리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직전 등판 때 4.1이닝 2실점 이렇게 했는데, 올 시즌 첫 등판 때는 5이닝 무실점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런 좀 부상자 번화도 갔다 오고 마이너리그도 오가면서, 사실 직전 경기 등판하기 전까지 마이너리그에서 5월달에만 11.2이닝 13.66이었거든요. 볼넷도 많고 피홈런도 5방이나 맞고, 3경기 동안 마이너리그에서 피홈런이 5방이었는데, 얘를 근데 클리블랜드가 임시로 올렸는데 4.1이닝 2실점을 했다. 피홈런도 하나 맞고, 사실 좋은 컨디션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자비온 커리의 약간 이런 좀 더 살펴보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은 쿠어스 필드인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투구 로케이션 자체가 막 낮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좀 하이 패스트볼 위주로 많이 구사하는 편이고, 좀 이런 편이어가지고, 이 상태의 자비온 콜이면 내일 쿠어스에서 좀 고전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이 친구 뭐 딱히 뭐 그 땅볼 비율이라든지 올 시즌 뭐 구종평가라든지 좀 좋게 볼 그게 많이 없어. 요즘에 클리블랜드 기세가 엄청나잖아요. 막 캔자스시티도 연승하고 있는데, 클리블랜드 얘네도 연승이어가지고 아메리칸 리그 중부 1위 타이틀을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클리블랜드가 지금 9연승이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 두 자릿수 안타는 2번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빡센데, 나는 일단 선발 차이는 그래도 곰버가 낫다고 생각해.
물론 곰버도 이 새끼도 나가리일 때는 많이 나가리 되죠. 요즘에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어제 말한 것처럼 득점권 타율이 리그 전체 2등, 득점권 OPS 전체 1등 이런 팀이어가지고 딱 해줘야 될 때 해준다 이런 팀이어서 조금 빡세긴 한데 그래도 콜로라도도 요즘에 뭐 에제키엘 토바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라이언 맥마흔 이런 뭐 장타 머신들이 쿠어스 바를 제대로 타고 있기도 하고 저는 내일 한번 콜로라도 사이드에다가 이제 좀 오바보려고 하거든요. 좀 어지간하면 이제 배당이 괜찮으니까 프렌 정도로 접근을 하고 오바보려면 클리블랜드도 좀 곰벌을 공략해야 되고 그 자비온 커리가 쿠어스에서 한번 매운맛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긴 한데 일단 접근 자체는 저는 콜로라도 프렌에다가 오바 뭐 이런 사이드로 접근해 볼게요. 네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마무리 클라세가 연투를 한지라서 마무리도 조금 마땅치 않다는 점. 근데 리그 1위의 불펜, 29위의 불펜 뭐 이런 팀들 간의 격돌이라서 경기가 길게 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긴 하죠. 다음 경기 샌프 대 필라델피아. 자 블레이크 스넬이 작년에 사이영을 탔는데 굉장히 부진합니다. 지금 방어율이 11.40이고 바로 직전 경기가요 3.1이닝 4실점. 그전 등판이 4월 20일이고 한 달 동안 마이너리그에 있다가 왔다. 근데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두 경기 동안 5이닝 노히트, 4이닝 노히트 이렇게 하면서 더블A랑 트리플A 수준은 그냥 짓밟고 왔어요. 한마디로 볼넷도 하나밖에 없었고 그랬는데 그 마이너리그 잘해가지고 메이저리그 복귀 등판을 했는데 피츠버그한테 3.1이닝 4실점 볼넷 4개 이런 식이었어가지고요 스넬이 되게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올 시즌이 또 스넬이 또 크게 시즌별로 기복을 타는 편이라 작년에 사이언 탔으니까 올 시즌 또 거하게 말아먹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좀 부가적인 요소로 스넬이 이제 좀 출산 휴가를 갔다 왔어요. 이제 자식이 태어난 거야. 나는 어쩌면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전의 요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들어. 그래서 무서운데요. 어쨌든 샌프란시스코 상황은 이렇고 타이완 워커 개인적으로는 필라델피아 선발대 가운데 가장 좀 불안불안한 선수입니다. 나는 그냥 차라리 텀블 같은 애들이 그냥 선발 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시즌 방어율 5.06 근데 3승이에요. 운이 조금 많이 따른 편이고 이 친구 이제 좀 투구 내용을 보면은 첫 3번의 등판 동안 6.1이닝 6실점 6.1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해가지고 3승을 얻었고 그 다음에 매츠한테 3.1이닝 2실점 텍사스한테 4.2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두 번 다 꽤나 이닝 대비 실점이 좀 있었던 편입니다. 이게 이제 이 친구가 어떤 구종들을 이렇게 많이 쓰냐 이건데 옛날에는 포심 위주의 피칭이었으나 요즘에는 이렇게 변화가 매우 심한 편입니다. 올 시즌 들어서는 커터를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싱커가 두 번째 스플리터가 작년에 가장 많이 쓰던 구종이었는데 다시 낮췄어요. 이런 식으로 구종 내용 변화가 굉장히 좀 이렇게 오락가락이 많은 선수인데 스플리터를 줄이고 속구 계열 뭐 커터라든지 싱커, 포심 이런 공들을 많이 던지고 있다. 근데 그런 공들이 딱히 좋은 평가는 못 받습니다. 피해 안탈도 상당히 높고 이 친구가 작년에 많이 쓰던 싱커도 지금 피해 안탈이 478이니까 쓰면 안 되는 구종인 셈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냥 타이완 워커는 못 믿는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만한 것 같아. 뭐 이런 거 상으로도 빨간색이 좋은 거라고 했는데 파란색이 너무나도 많고 이런 형편이어서 워커를 믿기는 조금 빡셉니다. 개인적으로 내일은 일단은 오바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스넬도 요즘에 너무 안 좋았다. 그리고 워커도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못 믿을 만한 선발이다. 근데 또 빠따를 생각을 해보면은 샌프란시스코가 요즘에 그 연장 승부가 굉장히 많았었죠. 좀 쳐줘야 될 때 쳐주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는데 내일은 일단 선발 왔고부터가 나는 조금 이 이름값 대비 오바를 보기에는 괜찮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고 이게 필라델피아 빠따가 걱정이에요. 나는 생각보다 얘네가 못 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 요즘 들어서 특히 한창 때는 진짜 해줘야 할 때 해주고 쳐줘야 할 때 쳐주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은 싹쓸이하는 모양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은 요즘에는 그게 조금 약해요. 내일 또 원정에서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 평소보다 OPS가 많이 쳐지기도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긴 하죠. 또 샌프란시스코 여기 홈구장 아까 봤다시피 리그에서 홈런 팩터가 가장 낮다. 좀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꺼림칙한 부분들이 되게 많기는 해요. 제가 타이완 워커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샌프란시스코 타자들한테는 56타석 동안 216 정도로 상대를 굉장히 잘해왔다. 블레이크 스넬도 96타석에 250 정도면 괜찮게 한 편이고 이래가지고 저는 오바 보긴 하는데 걸림돌처럼 보이는 게 너무 많긴 하더라고요. 필라델피아 사이드에다가 오바 생각하고는 있는데 근거가 비실비실해요 약간. 다음 경기 샌디에고 대 마이애미. 근데 이 샌디에고가 걱정되는 거라면은 일단은 마이크 킹도 조금 오락가락한 피칭이 많은 거. 잘할 때는 되게 잘해. 근데 못할 때는 또 한없이 못해. 이게 좀 요동치는 편차가 좀 심한 편이고요. 뭐 트레버 로저스는 그냥 약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거의 모든 구종들이 피안탑이 3할이 넘는다고 했는데 요새는 주요 3대 구종 포심, 체인지업, 싱커
이렇게만 피안타율이 4만이 넘어요. 그리고 원래는 좌완인데도 95마일을 뿌리던 그런 선수였다. 근데 부상 이후로 최근 2년 동안 지금 구속이 한 92마일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특히 올 시즌은 더 하락한 모양새인데 트레버 로저스는 장점을 많이 잃었죠. 그런 편이고 지금 45이닝 동안 볼넷도 23개 이런 편이어가지고 제구도 안 되고 WHIP도 상당히 높습니다. 45이닝 동안 피안타가 61개인데 그 볼넷까지 23개다. 그야말로 매 이닝이 지옥인 셈이에요. 그런 투수여가지고 가끔 얘가 호투할 때 디트로이트 상태로 5이닝 무실점하고 막 그럴 때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상대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투수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샌디에고가 이게 홈이랑 원정 타율이 굉장히 편차가 심한 편이에요. 얘네들이 홈에서는 2할 2푼, 원정에서는 2할 9푼이에요. 리그에서 원정 타율이 가장 높은데 홈에서는 그렇지가 못하다. 이게 제일 걸림돌이죠. 얘네가 그 애틀랜타랑 시니시내티 원정 6연전 동안 5경기에서 두 자릿수 안타를 쳤어요. 13안타, 14안타, 10안타, 5안타, 14안타, 12안타 이렇게 치다가 홈으로 넘어왔거든요. 3안타, 4안타, 9안타 홈으로만 빠다가 좀 못 믿을만 해. 이래가지고 샌디에고 경기가 조금 힘들죠. 내일도 이렇게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하게 되면은 본인들의 컨디션상으로는 가장 안 좋은 컨디션에서 경기를 임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이게 조금 걸림돌이 있기는 하네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킹이 못해도 로저스보다 못하기가 힘들 정도긴 해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또 마이애미가 요즘에 그 디트로이트 시리즈에서 그 위닝 시리즈, 매츠 상대로도 위닝 시리즈, 미러키, 애리조나 전부 다 위닝 시리즈. 지금 4번의 시리즈 연속으로 위닝 시리즈 중이거든요, 마이애미가. 그래갖고 이거 홈 샌디에고 약간 믿기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어. 결국에는 갈 건 샌디에고 사이드긴 한데 내일이 이래갖고 어렵다니까. 저처럼 근데 그냥 샌디에고 홈이어도 워낙에 상대 투수가 병신 아니냐 이렇게 믿으실 분들은 그냥 샌디에고 사이드 가시고 저는 조금 빡세 보이긴 하네요. 근데 마이애미가 요즘에 위닝 시리즈도 많이 하고 점수를 꽤나 내는 편이라면은 오바 같은 것도 눌러봄직도 하긴 하죠. 7.5밖에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애틀 대 휴스턴 경기인데 브라이스 밀러랑 프랜버 발데즈가 붙습니다. 그 브라이스 밀러는 빠른 구속을 통해서 상대랑 정면 승부하는 스타일. 프랜버 발데즈는 맞춰 잡는 유형. 땅볼이 63.6%입니다. 커리어 내내. 올 시즌에는 땅볼 67%예요. 커리어 평균보다도 훨씬 더 땅볼 유도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발데즈는 아쉬운 게 원래 96마일 정도의 싱커를 뿌렸는데 구속이 많이 떨어진 거 이게 일단 아쉽고요. 천사한테도 얼마 전에 5이닝 8실점 하면서 원래 땅볼 투수이니만큼 피홈런이 적어야 되는데 그날 3피홈런 이렇게 맞아가지고 작년 후반기부터 발데즈를 오롯이 믿기는 조금 힘든 형편이긴 합니다. 브라이스 밀러는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홈에서는 2.37, 원정 4.76이고 통산으로 봐도 그래요. 통산으로 봐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상당하다. 제가 이 시애틀이 극투수 신화 구장인데 브라이스 밀러는 그런 것들을 좀 수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 편이다. 뭐 그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고요. 브라이스 밀러가 최근 3경기 6이닝 2실점, 5.1이닝 5실점, 6이닝 5실점 이렇게 하면서 홈런도 4방이나 맞고 있고 정면 승부를 하기에는 이 친구가 조금 모자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약간 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리고 브라이스 밀러는 휴스턴 애들한테 강한 편이다. 푸발이 178타석 동안 304 정도로 시애틀한테는 좋은 모습이 아니었었고 브라이스 밀러는 휴스턴 애들한테 68타석에 188 이렇게 좋은 면모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내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요즘에 빠따폼을 보면은 시애틀이 일단은 존나 못 칩니다. 요즘에 또 6안타, 3안타, 5안타, 5안타 이렇게 치다가 어제 한번 10안타 정도로 코빈을 공략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거는 코빈이었고 내일은 그래도 프레임 발데즈거든요. 아무래도 이름값 차이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더구나 내일 이렇게 양팀 모두 다 시애틀은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에 5-6-1 정도로 안 좋고 휴스턴도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 6-5 정도로 안 좋게 찍힌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7.5여도 언더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내일 되게 어렵죠 형님들. 이런 형편이어가지고 좀 되게 껄끄러워요. 그냥 여러가지 조건들이 많이 붙는 하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정도 보고요. 내일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있네요. 내일 이제 또 느바입니다. 그냥 맨날 얘기하는 게 이 시리즈는 오바가 맞다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때는 또 인디애나의 프렌을 예상을 했는데 저는 인디애나가 그래도 보스턴한테 수입을 당하기에는 한 번 정도는 야투가 크게 폭발할 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게 바로 직전 경기가 했는데 3쿼터랑 4쿼터에 후반전 야투가 너무 안 들어가가지고 기준점이 222.5 전반전에만 126점 후반전에 97점만 터지면 되는데 이 새끼들이 3쿼터 때 너무 못 넣었잖아요. 그래갖고 오바가 되게 무서웠단 말이야. 4쿼터 초반에도 점수가 엄청 안 나고
그러다가 이제 막바지 때 좀 3점도 많이 들어가면서 오바 결국 나긴 났는데 저는 계속해서 오바 볼 것 같아요. 내일도 기준점 222.5고 얘네들 꾸준하게 시리즈 보면은 이게 야투가 어느 한쪽이 막 무지막지하게 터진 수준까지는 아니다. 자, 1차전부터 한번 볼게요. 인디애나 1차전 때 이날 99번의 야투 시도 연장까지 갔다 보니까 야투 시도도 많았고 야투율도 좋고 3점도 봐줄만 했다. 보스턴 야투 생각보다 안 터졌고 3점도 별로 안 터졌다. 다만 그 자유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2차전 보면은 먼저 인디애나 2차전 때 야투 좋았고 3점 좋았고 그냥 1, 2차전 모두 다 인디애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2차전 때는 야투가 굉장히 잘 터졌죠. 야투에서 53.4%, 3점 40.5% 터지면서 딱 그냥 보스턴이 할 만한 경기를 했어요. 2차전은 무난하게 잡은 경기였는데 직전 경기 보면요. 자, 보스턴 야투 47%, 3점 44.8%. 딱히 엄청 잘 들어간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보스턴이 야투가. 인디애나도 보면은 야투율이 50.5%. 근데 3점이 22.7%였다. 이게 전반전 야투는 훌륭했는데 전반전에도 3점이 되게 안 들어갔습니다. 네마드 말고는 3점을 아무도 못 넣었어요. 그 정도였는데 결국 인디애나도 직전 경기 때 경기를 따라잡히기도 했었고 점수를 못 낸 데는 전반적인 야투 하락이 굉장히 컸다. 특히 3점이 안 들어간 거 이게 굉장히 컸는데 그러니까 내일 경기도 한번 직전 경기도 보스턴이 딱히 일단 많이 시도도 많이 못했고 전반적으로 많이 터뜨린 것도 아니었는데 좀 평균 이하라는 소리예요. 보스턴의 평균 야투를 치고는. 왜냐면 보스턴이 지금 플레이오프 내내 평균 야투율이 48.3%야. 3점이 37.2%고 근데 이 정도 터졌으면 평소보다 못 넣은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할 만해요. 그리고 인디애나도 어제 야투율 50.5%. 지금 플레이오프 내내 야투율이 51%로 전체 1위고 3점슛이 37.4% 전체 4등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렇게 3점이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것들 보면은 인디애나는 아직까지도 야투 폭발이 제대로 된 적이 없어. 내일 또 홈경기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했던 할리버튼이 안 나와도 이게 맥코넬 같은 애들 굉장히 좀 플레이 템포를 빨리빨리 가져가는 편이란 말이죠. 그래갖고 나는 할리버튼이 못 나오는 것도 그렇게 장애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야. 워낙에 인디애나 3점이 안 들어간 것도 있고 저는 내일도 한번 인디애나 사이드로 보도록 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 시리즈로 오바를 보는 만큼 내일도 한번 인디애나에 프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기도 인디애나가 거의 한 20점 가까이 앞서갔는데 너무 야투가 안 들어갔고 따라잡힌 거였었고 턴오버도 좀 많았고 저는 내일도 한번 인디애나의 프렌 보면서 한 번 더 이 시리즈가 있었으면은 그래갖고 그때도 오바를 깔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